안녕하세요. SRD 박홍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고 프로를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오늘 제가 분석할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해당 거리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하는 각각의 데이터들의 인과관계를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PPT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할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할 논문은 이게 저널 오브 머티리얼 케미스트리 C에서 나온 논문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오늘에 사용할 이제 가서 샘플인데요. 요 해당 소자에서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거리에 따라서 전류를 측정을 했을 때 해당 소자가 80%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최적 거리는 얼마일까? 요거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리가 0 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커런트가 낮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런트가 굉장히 높은데 약 80% 성능 이상이 되는 최적의 거리는 얼마일까? 이런 거를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통계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사용할 통계 모델은 어떤 거고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분석을 통해서 소자 성능 최적화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델은 통계 분석 모델은 저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이제 최소 제곱, 밑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최소 제곱법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이제 기업이나 많은 연구소 이런 데서 원하는 인재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능력을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 업무에 해당하는 적절한 실무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과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고르를 사용을 한다는 건 결국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고요. 이걸 통해서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실무 감각 외에도 통계 분석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적절히 조절해서 오늘 소자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분석이라는 건 저는 통계 분석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통계 분석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을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로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선정을 하는 분석을 저는 통계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요. 요거를 이제 X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X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종속변수 Y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이제 실제 모델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예측 모델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입실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차항인데 이 5차항과 같은 경우에 개별 차수별로 이게 다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것은 회귀 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수식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여기 이제 실제 모델과 예측 모델의 차이, 두 개의 차이를 제곱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제곱이 되는 것을 이제 최소값으로 이제 구하면은 모델링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소 제곱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모델 B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좀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플랫 바와 같은 경우에 평균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x 실제 값과 평균 값에 빼준 거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모든 값을 이제 다 더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a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가서 그렇게 어려운 모델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회귀 모델이, 앞서 설명한 제가 만든 이 예측 모델이 잘 완성이 되었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정계수입니다. 이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우 잘 모델링된 통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R 제곱이 0.65 이상이다, 그래서 아주 잘 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무를 해보시는 분들은 0.65 이하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의 상관관계는 본인의 실무적 감각을 이용을 하셔갖고 거기다가 적용을 하셔도 굉장히 무방합니다. 그리고 F 스태틱 검증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계수라는 것은 추정된 회귀 정도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은 좀 어렵지만요,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실제값,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실제값에다가 평균값을 뺀 거를 제곱을 해주면 sum of square total이라는 의미에서 총 제곱값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회귀 모델, 종속 회귀 모델을 이제 투입을 시키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 두 가지로 항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sum of square error라는 의미에서 잔차 제곱합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귀 모델에다가 평균값을 빼준 거, 즉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회귀 제곱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모델링의 회귀 제곱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귀 모델이 아주 썩 잘 됐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게 이제 R 제곱값 결정계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F 스태틱과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회귀 모델로 설명 가능한 별량의 평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회귀 모델이 설명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의 평균값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회귀식으로 설명 못하는 별량의 평균, 즉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의 평균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설명 가능한 별량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귀 모델이 아주 잘 됐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F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귀 모델이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회귀 모델, 요 SSR 있죠? 요 SSR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잘된 회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드렸다시피 오늘 사용한 모델은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x값을, 독립변수 x값을 거리로 설정을 할 거고요. 종속변수 y는 전류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1, 2, 3, 4, 5에 대한 값을 측정을 하고 요거를 회귀 모델로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능 80% 이상일 때 최적화된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해당 논문에서 얻은 데이터인데요. 요 거리에 따른 요 이제 전류값을 요거를 이제 미리 플로팅을 해놓은 값입니다. 여기서 요 이제 가서 전류값 여기 맥시멈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얻어낼 거면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I 누르시면요, 여기 각각의 A, B라는 게 있죠. 여기서 A가 이제 동그라미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X 좌표에 따라서 여기 339, 지금 339라고 나있죠. 339에서 Y 값이 0. 뭐 이렇게 Y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B 같은 경우에서는 잠시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B 모델이 지금 사라졌는데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잠깐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렇게 A와 B를 클릭을 하셔갖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드래그 하셔갖고 옮기게 되면은 X, Y 값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가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커서를 좀 더 추가하시고 싶으면 여기 A, B 위에도 C, D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분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각각의 XY 축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미리 가서 텍스트 파일로 이제 뽑아냈는데 이 파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회귀 모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는데 그거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로드 웨이브에서 여기 보시면 제너럴 텍스트가 있죠. 이렇게 불러드리셔갖고 example line 이걸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을 웨이브형, Y축을 이제 여기 데이터 커런트량 이걸로 이제 가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죠. 이거 먼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0과 웨이브 1 이렇게 불러드리면 이걸 검은색으로 하고요. 이거 실험 값이니까 마크로 8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여기다가 state, linear regression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t 이꼴 1 요거는 제가 왜 요거는 추가로 붙이는지는 뒤에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0 웨이브 1 리그레션에서 X축에는 웨이브 0 Y축에는 웨이브 1 이렇게 해갖고 통계 분석을 딱 해놓은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값이 있는데 이게 각각 A, B를 나타내는 거고요. X바, Y바 이거는 이제 평균 아까 말씀드렸죠. Y바는 평균 그리고 이거는 X제곱의 썸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고 요거를 요게 좀 더 내용이 뭔지 각각의 정의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요 오른쪽 하단에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Stat Linear Regression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T를 여기서 1로 표시를 했죠. 이거는 제가 다이얼로그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서 일부러 1을 한 거고요. Q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이제 이 과정이 이게 복잡하게 이게 또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외를 하려고 이렇게 붙여준 거고요. 이 페어라는 의미는 여기 웨이브 0과 웨이브 1에 대한 페어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거 만약 페어를 빼시게 되면은 X축을 인덱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각각의 저희가 원하지 않는 X값 0부터 1까지 0부터 저희가 원하는 N까지를 이제 X축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류가 날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페어까지로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Y는 X값 해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X바가 여기가 있죠. X에 대한 이건 X값의 평균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값과 평균 값의 제곱의 합 여기 이제 sum X제곱, sum Y제곱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이게 썩 잘된 회귀 모델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결정기에서 R제곱 여기서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요게 0.65보다 크고 1에 가깝다. 그럼 아주 썩 잘된 회귀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F-statics인데 이거는 저희가 설명 가능한 회귀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F-static이 높을수록 아주 회귀 모델이 잘 됐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모델 모두 아주 썩 잘된 회귀 모델임을 이제 나타내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요 A, B를 이용을 해서 예측 모델과 한번 이제 실제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Y 웨이브를 한번 이제 카피를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duplicate 슬래시 5 하고 웨이브 1을 리그레션 1로 카피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카피가 됐죠? 웨이브 1을 리그레션 1로 카피가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먼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 1은 의미면은 A가 A 값을 이렇게 카피를 해주고요. Y 값을 또 카피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X축 변수죠. 그리고 웨이브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다가 한번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X축은 웨이브 0이고요. Y축은 리그레션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요 동그라미가 예측 모델이 되겠고요. 요 이제 동그라미가 실제 데이터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요 이제 빨간색 선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한 예측 모델이 돼서 이 회귀 모델이 이제 썩 잘된 모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적절히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방법으로 80%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거리가 여기 4.28mm이다. 그거를 이제 알아냈다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모르는 어떤 통계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예측 방향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고르과 같은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필요하지만 통계 분석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 해당하는 실무 감각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비로소 알맞은 통계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네, 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